영어 철자 체크하느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 앉아가지고 사전 갖다 놓고 철자 체크만. 예.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요새도 어디 가서 메뉴에 영어가 철자법이 틀리는 건 제가 가만히 못 놔둡니다. 답답하시죠? 아주 갱스 제가 볼펜 갖다 달라고 그래서 고치고 그러는데,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잡지사에서도 일을 해라. 우리 기자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 제 첫 직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직장을 꽤 오래 다니셨는데. 있었어요. 예. 어떠한 마음에서 또 다시 이렇게 더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셨나요? 그 직장을 7년 다니면서 사실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사실 유학을 갈 생각이었는데, 그 직장을 일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저희 에디터들이 외국에서 아주 그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와서 저희 기사를 고쳐주셨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정말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공부를 시켜주셨고 더더구나 월급도 받고 그래서 유학까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년 넘게 그 잡지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진급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을 좀 개척하고 싶다. 네. 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외신이라는 데를 좀 이제 눈여겨보고 욕심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서 받은 게 참 많으세요. 많은 에디터를 통해서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됐고 유학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 막상 그 외신 기자로서 원고를 작성했을 때 평가는 어땠나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제가 네. 사실은 처음 그 잡지사에서 평가받았을 때가 가장 혹독했어요. 그때만 해도 다 이제 그 타자기로 찍는 시절이라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무슨 기사를 써서 드렸는데 우리 이제 편집인께서 이제 그걸 딱 바꾸는 거의 그냥 빨간 줄로 그냥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는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덜컹하고 아파 쓰라렸는지. 그래서 수없이 다시 쓰고, 다시 드리고, 쓰레기통으로 다시 들어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나중에 제가 외신 기자 갔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영어로 글 쓰는 거하고, 리포트로 또, 우리가 구어체로 또 어떤, 리포팅을 하는 거하고 또 다른데, 그때그때 이렇게 쉽게 탁탁 머리에서 바뀌어지세요. 예를 들자면 그때 그 시랜드 참사 때 제가 생방을 했는데 그때 왜 그 화재의 원인으로 모기향을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기향이라는 걸 제가 흔히 영어로 안 써봐가지고 도대체 모기향이 영어로 뭔지가 외국에 모기향이 있든가 없든가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사전 있잖아요. 근데 그 생방송인데. 생방송. 네, 제가 그 전에 알았으면은 제가 찾아보죠. 근데 생각을 못 하다가 갑자기 모기향이 딱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모기향? 모기를 불을 붙이면 그 연기로 모기를 쫓아내는 거,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설명을 했는데 끝나고 나 생각해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모스키토 코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썬킴 씨는 뭐, 아차하는 뭐 통역 같은 건 없으세요? 뭐 완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고. 김경석 교수님도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참 뭐 보기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하신 분, 그리고 한번 그동안 꼭 만나뵙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 질문하고 가나 했더니 드디어 기회를 주시네요. 네. 과거에 비해서 요즘 CNN 한국 지국에서 송출된 송구하는 뉴스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 주로 어떤 뉴스들을 많이 다루시나요? 아무래도 최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 서해교진 얘기를 전에 얘기했지만, 그럼 북한과 무슨 갈등이 있을 때가 이제 아무래도 우선순위, 저희는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24시간 뉴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이 어떤 남북한의 관계가 조금 개선도 되고,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다른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경제라든지 문화,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 특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서울 디자인 서울도 다뤄졌고 또 한국의 환경운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뉴스가 좀 잠잠해지면 그런 그 뉴스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한국에 근무하는 외신 기자들은 다른 외국에 있는 외신 기자보다 굉장히 바쁘대요. 왜냐하면 네. 막 갑자기 일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좀 힘들어 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리얼하다고 좋아하시나요? 외신 기자 입장으로서는 좋아하죠. 왜냐면 기사거리가 없는 것이 가장 지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사실은 뭐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고 있으면은 이래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흔한 예로는 그 월드컵 때요.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월드컵 이제 그 스포츠 기자들, 우리나라에 안 있는 스포츠 기자들이 그러니까 파견 나갔을 때 일본 가는 기자가 있고 서울 가는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파견 근무를 받았을 때는 전부 다 일본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나라도 크고 또 경기도 저게 더 재밌을 것 같았어.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그때 뭐 레드데블이고 서울이 얼마나 활기찼어요. 뉴스도 네. 많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일본 간 기자들이 나 저쪽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그 텃싸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올림픽 때 제 차 유리창 깨졌었죠. 근데 이제 미국 언론의 특파원이면서 이제 또 한국인이신데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 외신을 해외에 전할 때 이건 정말 부끄러운 뉴스다라고 느끼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유, 많죠. 왜냐면 뉴스의 성격상 좀 안 좋은 게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까 실랜드 참사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를 보도할 때는 정말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한국에선 정말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다리도 무너지고. 그럼요. 다리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아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그런 입장으로 서서 생각을 해요. 한국인으로서 손지에는 이런 걸 부끄러워하고 정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CNN 기자로서의 손지에는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냥 그거를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만 얘기하지 않고 여기 상황을 잘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네. 그런 이제 또 여자의 모습 봤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또 올라가야지, 또 올라가야지. 이런 스타일이세요? 네. 욕심이 좀 많아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하고, 뭐, 집에 애 셋 낳고 키우고,